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차, 총탄은 물론이고 포탄에도 방어력을 가지는 장갑판과 설원의 산악지형이든 모래바람이 날리는 사막이든 어디서든 주행이 가능한 무한궤도, 그리고 직사 형식의 강력한 포를 가진 전투용 기갑 차량을 우리는 전차라고 부릅니다. 지상전의 왕이라는 별명처럼 전차는 현대 육군의 핵심 전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전차로 증강된 전투력을 보유한 부대의 파괴력은 매우 위협적이며 특히 공격작전에서 전차를 활용하는 전술은 전장의 주도권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위력적입니다. 전차 부대가 압도적인 화력과 기동성을 이용해 밀고 들어오는 동안 만약 방어군에게 전차를 막을 수단이 없다면 저지선은 단숨에 뚫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순간에 초토화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돌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현존 무기체계는 사실상 전차 말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던 전차가 2020년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쓸모없는 무기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전락하며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차 무용론까지 불거졌었는데요. 특히 러시아군의 전차가 발당 1억짜리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에 뚜껑이 따여 파괴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이 같은 무용론은 더욱 힘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1년 만에 최소 1100대의 전차를 손실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러시아군이 보유한 전차 대수의 약 40%가량입니다. 여기에다 고장, 노획, 분실 등을 합친다면 전장에서 발생한 러시아 전차의 합계 손실률은 50%까지 높아질 수 있는데요.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가 2300대의 전차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IISS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디언지는 러시아 전차 부대의 고전은 전쟁 초기 군 내부에 팽배했던 지나친 낙관론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보다 최소 4배 이상의 탱크를 보유했던 러시아는 눈에 보이는 지뢰지대도 무시하고 진격하는 무식한 전략을 택했습니다. 딱히 전략이랄 것도 없는 그냥 개돌이었죠. 심지어 사주 경기를 하지 않아 각종 대전차 미사일에 뚜껑이 따였는데요. 이는 러시아 전차들이 최신 개량형이었음에도 능동방어체계 APS가 장착되지 않은 것도 한몫하였습니다. 여기에 BMS의 부재, 러시아군 전차병들의 낮은 숙련도, 애초부터 할 줄 모르는 게 아닌가 싶은 제병합동, 그리고 러군 지휘관들의 특유의 졸렬한 지도체계가 더해져 전차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만드는 원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해서 쓰는 T-72B3들은 이런 문제가 다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냥 러시아군의 전술 전략 자체가 문제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심지어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은 오히려 전차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국토를 되찾기 위한 대대적인 반격 작전은 영문 위키피디아에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역공세로 기록되기도 할 만큼 전쟁의 판도를 뒤엎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차에 있었죠. 키이우와 헤르손 등지에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반격 중 전차 장갑차를 필두로 한 기갑 전력이 마치 2차 대전 때의 독일군을 보는 듯하여 전차 무용론을 한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확실히 깨달았죠. 아, 그니까 전차가 문제가 아니라 쓰는 식기들이 문제였구나. 결과적으로 아직도 전차는 현대전에서 여전히 유효한 병기로 인정받고 있고 전차의 유용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 발발 이후 수요가 급증하여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와 1000대 수출 계약을 맺는 등 수혜를 입기도 하였죠. 세계 각국은 무용론이 아닌 오히려 진화론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전차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차세대 전차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죠. 영국은 애당초 전차를 모두 퇴역시킬 예정이었지만 다시 챌린저2의 수명 연장은 물론 차기 주력 전차 사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군 M1 에이브람스 전차 제작사인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지난달 신기술이 대거 반영된 에이브람스 X를 공개하면서 차세대 전차 시장에 발을 내밀었습니다. 유럽의 군사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도 신기념 주력 전차 EMBT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 기술에 최신 개념을 적용하는 형태입니다. 한국 역시 기갑 전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한 바가 있듯 일찍이 차세대 전차와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K3 전차와 AS-21 레드백 장갑차로 현재 전 세계에 많은 주목을 받으며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이은 방산 수출 시즌2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2030년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차세대 전차 K3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일단 국방부가 공개한 구상안을 보면 한마디로 좋은 건 다 때려박았다 입니다. 경량화, 무인화, 자동화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기존의 무거운 동력 계통 대신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을 채택하여 엔진은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구동 계통은 구동, 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한
장착한 일체형 전기식 구동장치 구성입니다. 또한 휠 궤도 변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도로에서는 차륜식으로 주행성을 향상시키고 야지나 산지에서는 궤도식으로 변환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는데요. 특히 화력주포는 기존의 화약이 아닌 마하 10 이상의 고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전열화학포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ADD에서 전열화학포 형태의 전자기포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죠. 또한 전차의 큰 위험 요소인 전차포탄,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뿐 아니라 박격포탄, 무인기 등도 요격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포를 부무장으로 탑재하는 방안도 고려되었고, 방호력에서는 경량화된 모듈형 복합장갑을 채택할 것이 유력하며 적이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렵도록 스텔스 체계를 적용합니다. 특히 4세대 전차답게 지휘 운용 통제 부분에서 UAV, UGV, 미래장갑 보병, 항공기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상 중에 있는데요. 소유지기부터 전력화까지 22년이 걸린 K2 전차도 처음에는 아니 좋다는 건 다 넣었네 라는 반응이었지만 현재 세계 최고의 전차가 되었듯 우리 기술진들의 저력과 기술력이라면 얼마든지 구상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보병전투 장갑차의 끝판왕 레드백은 이미 시제기가 출고되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까지 호주, 폴란드, 미국에서 도입 의사가 확실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인 랜드 페이지 3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대략 1개월 뒤인 4월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호재가 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하나의 현지 핵심 협력사인 코버스 테크놀로지 솔루션이 호주 정부로부터 제주 이니셔티브 보조금 혜택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버스는 고정밀 기계의 설비 및 제조업을 구축하는 회사인데요. 특히 하나의 현지 파트너로 레드백 AS21 관련 호주 최대 협력사 중 하나입니다. 코버스 CEO 라이언 히긴스는 호주 정부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은 코버스는 하나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와 협력하여 AS21의 성공적인 수주를 확보하겠다고 하였고, 하나 전무이사인 리처드 존은 코버스와의 파트너십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AS21을 기반하고 있고 호주 정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의 레드백이 선정되지 않는다면 코버스 역시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보조금 선정의 의미가 퇴색되며 일자리 역시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호주 정부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코버스의 보조금 선정이 호주 정부의 레드백 선정 전초 단계로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폴란드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어쩌면 호주보다 더 먼저 레드백 선정이 결정나 도입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노르웨이 K2 전차 수주 시험 평가를 토대로 폴란드가 먼저 K2 전차 수주 결정을 내렸듯 호주 현지 시험 평가를 토대로 폴란드가 레드백을 먼저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최근 폴란드 육군과 국방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레드백을 차기 장갑차로 이미 선정하여 군전력 데이터를 통계화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지상군 기관 및 기계화 부대 편성에서 현재 레오파르트 2A4 전차와 구식 T-72 전차를 K2표와 에이브람스 전차로 바꾸고 보르스 구형 장갑차를 한국의 레드백 AS21로 교체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교체 사업으로 폴란드 기갑 전력의 잠재 능력이 2.5배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입수한 사람은 폴란드 BBC, RMF, TVP, TVN24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군사 전문가 만스비어 친스키였는데요. 또 다른 폴란드 출신 전문가인 루카스도 이를 토대로 폴란드의 AS21 레드백 도입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트위터를 올렸는데, 이에 한 네티즌이 네 게시글은 70에서 90%는 사실과 다르다. 아직 국방부가 AS21 구매를 확정하지도 않았다 라고 글을 쓰자, 이에 루카스는 아니 정확히 뭐가 잘못됐냐, 내가 말한 에이브람스, K9, AS21 레드백, 아파치, 블랙호크 구매는 이미 국방부에서 확정됐다면서 내가 쓴 모든 글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음, 에이브람스 구매에서 K9, AS21 레드백까지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루카스는 곧 한국인들이 폴란드 산업을 파괴한다고 코수염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있을 것 같다라면서 독일 사람들의 의도적인 회방에 일침을 가하기도 하였죠. 여기에 오는 21일부터 진행될 한미 FCT 인더스트리얼에서도 레드백이 시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FCT란 Foreign Comparative Test 약자로 미국 국방부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해외 무기 비교 시험 사업입니다. 미국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동맹국들의 우수한 장비를 시험 평가 후 군의 요구도에 맞게 국방물자로 조달하는 제도인데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FCT에 미국은 한국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특히 1차 일정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방문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우리도 50조 규모의 장갑차 도입 사업인 OMFV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AS21 레드백의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한화의 손재일 대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유한 최첨단 장갑차 개발의 기술력과 역량을 결집해 미국 OMFV 사업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였죠. K2, K9, AS21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포병 및 기갑 전력은 어지간한 군사 강국들의 육군 전력을 압도하는
하는 수준이고 또 미중로 같은 패권국과 비교해 전혀 꿀리지 않으며 유럽의 전차 기갑 전력과 맞먹는 규모인데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북진선봉 제7기동군단만 해도 전차와 자주포 같은 기갑 전력이 세계 5위권 국가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보고 있나 시진핑, 질적, 양적 모든 측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한국의 기갑 전력. 이로써 무용론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압도적 기술력으로 세계 방산 시장을 이끌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사실 중국에게 기갑 전력 무용론은 쓸모없는 말이다. 이미 중국의 기갑 전력은 무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